사건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오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 당사자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립니다. 제 말이 잘 전달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전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해 여성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제 탄원서를 보냈지만 그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님, 살고 싶습니다. 전 매번 과거사위원회 언론에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013년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기분입니다. 힘없고 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 말을 외면하였고 오히려 수치심과 인격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 후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와 싸우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희 한을 풀어주는 건지 이 사건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한다고 하였고 또 죽을 힘을 다하여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처음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위원들은 저에게 희망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준 진상조사단 조사팀은 지금은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통해 접하고는 과거사위원회 소식들은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험 문제지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 진술은 조사 중인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영상의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절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윤모 씨가 진술한 내용을 통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검찰 민원실에서 열람 도중 김학의 얼굴이 또렷이 캡처된 동영상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 너무 수치스럽고 촬영을 강제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촬영되던 당시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만약 얼굴을 보였다면 찍힌 것이라고 검찰은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에 찍힌 것이라고 검찰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진술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였지만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리며 스스로 나의 죄값을 받으라고 나와서 죄값을 받으라고 했지만 수면 위로 오른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제3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의 진실을 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절 더 이상 권력의 놀이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이 고통을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로서 오히려 대한민국 권력과 싸우고 있는 힘없는 여성 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만행은 동영상뿐이 아닙니다. 제가 밝힌 진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한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당시 수치스러움에 조사 과정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어떤 여성은 검찰 조사가 무섭고
김 전 차관과 윤모 씨가 무서워서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신병과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해자 대리인인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조사를 위하여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 날입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요청에 가해자가 순순히 출석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사 기한 마감은 이제 불과 약 2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3년 있었던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이제 막 그 의문의 단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윤중천의 별장에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학의뿐만 아니라 군 장성들까지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속칭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겁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여성폭력이 자행되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이렇게 명백한 여성폭력에 대해 눈 감고 기막아준 권력이 얼마나 두텁고 어두운지 우리는 감히 그 속을 들여다보기 겁이 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의 뿌리 끝까지 낱낱이 추적하여 썩어버린 부분 전체를 제대로 도려내야 합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나 모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와 같은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권력에 의한 가해자 비호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13년 전의 그때를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격이 법조항에 선언된 것과 같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여실히 추락한 권한기관의 위신과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는 재조사위원회의 후속 노력이 있어야만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억지로 세상에 들추어져 나온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목소리로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과거에 피해자에게 자행되었던 끔찍한 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일들은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형인 가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긴 상처 역시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재조사 기한은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조사단이 모든 의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고심하여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건이 이 사회에 안긴 충격을 회복하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시간 없다 덮지 말고 끝까지 밝혀내라! 밝혀내라! 밝혀내라!